안녕하세요. 67세 박영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건강관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큰 고생을 했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전 저는 응급실에서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제가 그동안 열심히 마신 단백질 쉐이크가 원인이라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제 몸을 망가뜨렸다니요. 제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37년 동안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면서 정말 활기차게 살았죠. 동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사람으로 통했고요.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60대 중반인데도 20대 청년들과 농구를 해도 밀리지 않았거든요. 아내도 항상 그랬어요. 여보는 정말 건강하다고,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 못지 않다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팔뚝이 가늘어진 것 같고 예전에 입던 옷들이 헐렁해져서 당황스러웠죠. 3년 전 종합검진을 받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결과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다시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1.3으로 나왔다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크레아티닌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1.4 이상이면 신부전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요. 저한테는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식단 관리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염분도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식단 관리를 시작했어요. 고기 먹는 양도 줄이고 국물도 짜지 않게 해서 먹었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요. 다행히 수치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크레아티닌이 1.3 정도에서 유지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자주 보게 되었거든요. 특히 노인 건강에 관한 내용들을 유심히 봤어요. 어느 날 아침 시간대 건강 프로그램을 보는데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근육량 유지라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진다고요. 그리고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라고 강조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노인은 1.2에서 1.5g까지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제 체중이 72kg인데 하루에 80g 이상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먹고 있는 양을 계산해 보니까 50g도 안 되더라고요. 고기를 줄이고 생선 위주로 먹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왜 근육량이 계속 줄어드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인터넷으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노인 근력 운동의 중요성,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감소증,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영양관리 등등. 특히 단백질 쉐이크에 대한 정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음식으로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단백질 보충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다고 했어요. 마침 헬스클럽에서 만난 친구들도 단백질 쉐이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0세인 김 형님은 2년째 단백질 쉐이크를 드신다고 하시면서 덕분에 근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인 이 형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몸에 힘이 생기고 피로감도 덜하다고요.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저도 시도해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먼저 상의했어요.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병원에서 단백질 줄이라고 했는데 왜 더 먹으려고 하냐면서요. 하지만 제가 TV에서 본 내용과 친구들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내도 고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약사라서 이런 것들을 잘 알거든요. 제가 단백질 쉐이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아버님 상황에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결국 대형마트에 가서 노인용 단백질 쉐이크를 샀어요. 포장지에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제품이라고 되어 있었고 하루 1회 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날 아침에 물에 타서 마셨는데 맛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바닐라 맛이었는데 달콤하고 고소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마셨는데 뭔가 몸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고 힘도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드시게 되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루 한 번만 먹으니까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이렇게 하루 2번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걱정하면서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포장지에 적힌 건 최소 권장량이고 제가 단백질이 부족했으니까 더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무분별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을 맹신했거든요.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체중 1kg당 2g까지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는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루 3번까지 늘렸어요. 아침에 1번, 점심 후에 1번, 저녁에 1번. 그러니까 권장량의 3배를 먹은 거죠. 아내가 계속 걱정했지만 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한테 무지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정보화 시대인데 옛날 생각만 한다고요. 그 무렵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딸이 간호사라서 아버지 건강을 많이 걱정하거든요. 단백질 쉐이크 먹는 이야기를 했더니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딸 말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체육교사 출신이라서 몸 관리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젊어서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조금씩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변 보는 양이 줄어들더라고요. 하루에 4-5번 보던 게 2-3번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조금씩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양말 자국이 평소보다 깊게 남더라고요. 신발도 조금 꽉 끼는 느낌이 들었고요. 아내가 얼굴이 부었다고 하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위가 푸석푸석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가장 심각했던 건 피로감이었어요.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 힘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어요. 그런 증상들이 1달 정도 계속되었는데도 저는 단백질 쉐이크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환절기라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숨이 너무 가빠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깨더니 제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했어요. 그때 제 얼굴과 손발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3.2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평소 1.3이었는데 갑자기 2배 이상 뛴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급성 신부전 악화 상태라고 즉시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요. 그때서야 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정말 무서웠거든요. 혹시 투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신장 이식까지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최근에 변화된 게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새로 복용한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는지요. 그때서야 저는 단백질 쉐이크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언제부터 얼마나 먹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하루 1번이었다가 나중에는 3번까지 늘렸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과도한 단백질이 독과 같다고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이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처럼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하다고요. 그 순간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제 몸을 망가뜨렸다니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말렸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수액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는 약물도 주셨고 엄격한 저단백 식단으로 식사했어요. 병실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와 비슷한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때문에 신장이 나빠진 분들이요. 특히 옆 침대에 계신 분은 70대 할머니셨는데 TV 홈쇼핑에서 본 영양제를 먹다가 신장이 나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이번 기간 동안 영양사 선생님께 상담도 받았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의 올바른 식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일반인에게는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신부전 환자는 0.6에서 0.8g만 섭취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체중이 72kg이니까 하루에 50g 정도만 먹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3번 먹으면서 거기에 일반 식사까지 더하니까 하루에 150g 이상 섭취했던 거예요.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양을 먹었던 거죠. 영양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단백질이 몸에서 분해되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요소는 신장을 통해서만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요소가 혈액에 쌓여서 요독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부종이나 호흡곤란, 피로감 같은 증상들이 모두 요독증의 증상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2.1까지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퇴원 허가를 내주셨어요. 하지만 예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크레아티닌이 1.3에서 2.1로 올라간 상태로 유지되었거든요. 신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거였어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건강 정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TV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개별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정말 많이 사과했어요. 아내도 딸도 며느리도 모두 걱정해서 말렸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듣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내한테는 정말 미안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었거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아프니까 자기도 같이 아픈 것 같다고요. 아들도 바쁜 와중에 병원에 달려왔어요. 아들이 의사라서 상황을 더 잘 이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꼭 전문의와 상의하라고 당부하더라고요. 딸은 울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간호사라서 미리 경고했는데 왜 듣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금세 울음을 그치고 앞으로 아버지 건강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약사로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았다면 강하게 말렸을 텐데 자기가 조심스럽게 말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요.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우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께 정기적으로 상담받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식단이나 운동에 대해서도 전문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황에 맞는 운동법도 알려주셨어요.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력 운동도 할 수는 있지만 강도를 낮춰서 해야 한다고요.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맞는 식단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루에 단백질 50g을 넘지 않으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메뉴들이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고기는 조금씩만 먹되 생선을 늘리고 밥과 야채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니까 괜찮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물 섭취량 관리였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 배출도 잘 안 되니까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도 조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날 소별량에서 500ml 더한 만큼만 마셔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물도 제한해서 마셔야 한다는 게 답답했어요. 하지만 부종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석 달 정도 관리하니까 몸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2.1에서 1.8로 조금 개선되었고 부종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 상태를 잘 유지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정말 많았어요. 건강 정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 개인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어요. 요즘은 헬스클럽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제 경험을 이야기해요. 특히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드시려는 분들께는 꼭 당부하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시라고요. 김 형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본인도 단백질 쉐이크를 계속 드시고 있었는데 한 번도 의사와 상의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다음 병원 갈 때 꼭 물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형님은 사실 당뇨가 있으신 분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신장에 더 주의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TV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를 그대로 믿고 따라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저희 또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좋다는 건 무조건 해보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 정보는 정말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해요. 단백질만 해도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몸에 좋은 영양소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이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런 장기들이 영양소를 대사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영양소가 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건 가족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도 딸도 며느리도 모두 걱정해서 말렸는데 저는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체육교사 출신이라서 몸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맹신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설령 틀릴 수도 있다고 해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해요. 특히 의료진인 가족이 있다면 더욱 그렇고요. 저희 딸이 간호사고 며느리가 약사인데 이분들이 괜히 걱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 받는 거예요. 저도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고 있었는데 단백질 쉐이크를 먹기 시작한 이후로는 검사를 미뤘었거든요. 만약 그때 정기 검사를 받았다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는 걸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검사 받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고요. 예전처럼 대충 넘기지 않아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소변량이 줄어든다든지 부종이 생긴다든지 피로감이 심해진다든지 하는 증상들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건강 정보를 볼 때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기사를 봐도 그게 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먼저 생각해봐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다음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꼭 물어봐요. 이런 정보를 받는데 저한테도 해당되는지 시도해봐도 되는지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환자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묻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만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히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 상황에 맞는지 영양사 선생님께 상담받아요. 요즘은 아내도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요. 집에서 식단 관리를 해주는 분이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직접 들으시는 게 좋더라고요. 영양사 선생님께서 아내한테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염분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단백질 함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이에요. 덕분에 집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가 매일 식단 일기를 써주시거든요. 뭘 얼마나 먹었는지,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 기록해 주세요. 그 기록을 병원에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끔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언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관리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에서 1.6으로 조금 더 개선되었어요.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무엇보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부종도 없고 피로감도 줄어들었고 호흡곤란 같은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체중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혈압도 안정적이에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늦게 발견했다면 투석을 받아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응급실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위험할 뻔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다른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 분들까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정말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중요해요. 무작정 좋다는 것만 따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그래야 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운동법이나 다이어트 방법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단백질이 몸에 좋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 상황에서는 과도한 섭취가 독이 되었던 거죠. TV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들은 대부분 건강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볼 때는 이게 나한테도 적용되는 건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몇 분 상담받는 게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처럼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은 정말 겪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설령 잔소리처럼 들려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가족만큼 내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도 아내와 딸 며느리가 걱정해서 말렸는데 그때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특히 의료진인 가족이 있다면 더욱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위험한 부분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제 며느리가 약사인데 처음에 조심스럽게 걱정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고 들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은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가족들과 상의해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식단을 바꾸려고 해도, 영양제를 먹으려고 해도 항상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아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도 훨씬 편해요. 혼자 판단할 때는 불안했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니까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건강 상태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요. 비록 신장 기능이 예전만큼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적절히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제가 고집 부리지 않고 가족들 말을 들으니까 모두들 더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내도 요즘은 걱정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남편이 병원 말씀 잘 듣고 관리도 잘하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딸도 가끔 전화해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해주고 조언도 해줘요.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약사로서 복용하는 약물들을 체크해주고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대해서도 조언해줘요. 아들은 바쁜 의사 생활 중에도 가끔 시간 내서 아버지 담당 의사와 상의해줘요. 의사 대 의사로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제 건강을 챙겨주니까 정말 든든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잘 관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건강 정보는 정말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세요. TV나 인터넷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상황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몇 분 상담받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가족들의 조언도 귀담아 들어보세요. 특히 의료진인 가족이 있다면 더욱 그래야 해요. 그분들이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요. 저처럼 영구적인 손상을 입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좋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야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현명한 건강 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